이재명 성남시장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이 됩니다. 완전 국민 경선제로 치러지게 되는데 때문에 아마 유력 후보들의 선거인단 확보 전쟁이 아주 치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예. 아마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아마 문재인 전 대표나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님 세 분 굉장히 신경을 쓰실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야 뭐 어차피 이제 소위 흑수저 출신들 비주류들이니까 이제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적극적 행동하는 우리 지지자들 많이 참여시켜야죠. 예. 뭐 최선을 다하는 거고 어차피 뭐 한 200만 명 참여해서 한 100만 명 좀 넘게 투표할 걸로 예상하는데 예. 저희는 뭐 한 실제로 투표할 사람으로 한 70만 명 정도를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만약에 70만 명을 선거인단으로 확보한다면은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겠군요. 1차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 정도. 1차에서 이길 수 있다. 예. 실제로 선거인단 투표가 저번 2012년에도 예. 100만 명 신청해서 60만 명 투표했는데 2배라고 봐도 사실은 뭐 실제로는 이게 여론조사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내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극히 일부 행동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지금 어찌됐건 객관적인 평가는 문재인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내 어떤 그 조직표가 가장 강한 후보로 전해지고 있고 안희정 지사는 좀 급격한 상승세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재명 시장께서는 요즘 좀 답보 상태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듣기 좀 거북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이게 뭐 현실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이제 촛불 국면에서는 저희가 좀 지지율이 올라가다가 지금 이제 약간 정체 또는 침체 상태인데 이게 다시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들어가고 특히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일종의 상품인데 멀리서 소문으로 듣던 상태하고 소문으로 들을 때는 누구 뭐 좋다더라라고 하는 거하고 막상 물건을 앞에 놓고 고를 때는 성능이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게 되겠죠. 그 중에서 저는 큰 차이를 발견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경선이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포장지는 벗겨진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모르는 다른 성능이 좀 탑재된 게 있습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관가하고 계신 게 좀 있어요. 주요 쟁점이 안 된 게 특히 이제 재벌 관련 정책인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불평등하고 국민 여러분이 살기 어렵게 되는 이유가 재벌과 부패한 정치 권력의 결탁 때문에 불공정해서 생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의 뭐 제일 큰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문재인 후보님의 그 재벌에 대한 정책들을 국민들이 보시면은 재벌들을 개혁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재벌들을 도와주는 정책을 주로 하세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복지 확대해야 되고 증세해야 된다고 하는 건 모두가 공감하는데 또 복지를 확대하고 재벌들의 과도한 초과 수익을 세금으로 환수해서 국민의 소득을 늘려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재벌들에 대한 법인세 증세, 법인세 정상화를 반대하세요. 지금 명백하게 반대를 표명한 건 아니지 않나요? 아닙니다. 증세 대상에서 제외했고요. 실효세율을 올리는 얘기만 했습니다. 이제 감면만 좀 규제하겠다 이런 건데. 아마 그 실효세율을 높인 다음에 실효세율을 부과한 이후에 다시 그러해도 안 되면은 법인세를 올리는 방안 검토하겠다. 이게 정확한 워딩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안 올리는 대상에 제외한 건 사실이죠. 그렇군요. 두 번째는 재벌들이 내고 있는 법정 부담금이 있는데 예를 들면 무슨 개발을 해서 이익을 얻으면 학교용지 부담금, 개발 이익 돌려주고 그래야 그 비용을 조달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런데 그게 연간 15조 원을 넘는데 그 법정 부담금을 다 깎아주는 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하셨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1인당 연간 30만 원씩을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거기다가 예를 들면 불법 재산 환수 이재용에 대한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들은 또 환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점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긍정적이지 않으세요. 이런 점들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시지만 핵심은
우리 사회의 재벌 또는 사회적 강자들에 대한 예. 횡포를 억제해야 비로소 우리가 공정한 세상이 될 수 있는데 거기는 사실 내용은 반대거든요. 뭐 이런 점들이 좀 알려지면 예. 저희가 우세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뭔가 최근에 어떤 답보 상태를 극복하고 정면 대결에서 이길 수 있는 비법 중에 하나가 실질적인 정책 공약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 달라질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 계속 공개 토론을 요구하고 있죠. 예, 지금 공개 토론에 대해서는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은 정확하게 어떤 입장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광주에서 이제 우리 기초의원, 광역의원들이 요청한 공개 토론도 문 대표님이 참여하지 않으셔서 무산됐거든요. 예. 뭐 그런 거라든지. 어제 그 김종인 전 대표 주최 만찬에서도 의원들이 당내 의원들이 주관하는 토론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유력 후보들을 모시고 토론을 좀 하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당 차원에서 원래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고 또 후보 본인도 나와서 본인의 정책이나 비전 또 실현 가능성, 철학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일방적인 발표만 하시고 토론을 잘 안 하죠. 방송들도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소위 유력 후보를 불러서 이제 맛토론 또는 3자 토론 이런 거 했는데 계속 안 하시고 계시죠. 그렇군요. 예, 네네.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경쟁력은 그 정도 말씀을 나누고요. 네네. 이제 안희정 지사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희정 지사는 어쨌든 좀 외연 확장에는 좀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 일환으로 대연정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장님 상당히 좀 강하게 비판을 하셨어요. 왜 그런 겁니까? 우리 시대 과제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회를 불공정하게 만들었던 사람들 또 그 세력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걸 한번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 유야무야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부패한 기득권 세력들이 계속 심지어 학살 세력들까지 쿠데타 세력들까지도 여전히 살아남아 있죠. 지금이 그야말로 촛불 민심이 원하는 공정한 국가, 민주공화국을 만들어낼 절호의 기회인데 지금 또 이 사태를 만들어냈던 박근혜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국정 혼란, 위기, 헌정질서 문란을 만들었던 그 세력들하고까지 손을 잡아서 권력을 나누겠다라고 하는 게 대연정인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사라지죠. 국민들이 현장에서 저 칼바람 맞으면서 왜 치열하게 싸우겠습니까? 그 박근혜만 빼고 바른당, 새누리당 뭐 이런 데하고 손잡고 권력을 나누고 그러면 국민들은 뭐 때문에 싸웠냐라고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뭐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거죠. 예, 시대 정신과 관련해서는 이 공정사회 말씀을 하셨고요. 이에 반하는 불공정을 조장했던 어떤 세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 시대 정신을 읽는 눈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지금 이 시대 정신과 맞지 않다고 보시는지요? 어떻습니까? 대통합은 해야 될 일이긴 한데 이게 과거에 소위 집권한 소수의 부패 기득권 세력들이 쓴 단어들이 주로 대통합이죠. 적대하면 안 된다. 서로 같이 잘 가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웃하고는 잘 지내야 되고 선량한 사람들 간에 입장이 달라도 서로 다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그중에 그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자들 예를 들면 도둑들하고 대통합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같이 반쯤 도둑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선별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예. 예, 북한이 지금 미사일 발사했고요. 이것이 지금 액체 연료 같은 경우는 연료 주입에만 1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이게 고체형이라서 금방 탑재가 된다고 하는군요. 또 은폐도 상당히 좀 수월하고요. 이동도 쉽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위협이 더 커졌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고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장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북한이 예를 들면 이제 미사일 개발, 핵 개발을 통해서 이제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고 또 남한의 위협적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당연히 규탄하고 또 책임을 요구해야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라 문제 대책이 없다는 건데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쟁으로 가는 길을 선택할 게 아니고 평화로 가는 길을 선택해야 되고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이 남북 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체제 불안 때문에 오는 이 군비 경제이기 때문에
특히 북일 수교 또 북미 수교를 또 지원하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이 동북아의 다자 안보 체제를 확보해 나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신뢰하고 같이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예. 주로는 멸절시키기 위해서 상대에 대해서 제재, 강압, 압박 일변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점점 경쟁이 군비 경쟁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최고의 안보는 평화다. 최고의 안보 정책은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하고 위협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예. 좀 더 근본적으로 대화 협상 정책으로 좀 전환하고 그걸 기반으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예. 평화협정 체계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북 정책은 그동안 돌이켜 보면은 제재와 이를테면 협상 이것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번갈아 진행됐던 배경은 우리 측의 주도가 아니고 사실은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변화해 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 평화를 위해서는 신뢰와 이해를 쌓아야 된다는 뭐 부정할 부분은 없겠습니다만 지금 현 상황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이라든가 또 바로 이 김정남 이복형을 피살한다든가 이런 상황들로 봤을 때 지금 현 단계가 지금 말씀하신 일방적인 어떤 신뢰와 이해 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인가? 시기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당장은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10년 동안 보수 정권이 해왔던 것이 대화 채널 끊고 개성공단 철수하고 금강산 폐쇄하고 계속 대결 정책을 펴왔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제재 압박 일병도의 강경책만 썼기 때문에 병행하자 이런 말씀이시군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유력 주자로 거론됐던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의원이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때문에 요즘 컨벤션 효과를 누리기에는 너무 일방적인 경선으로 가서 재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시장님은? 저도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두 분이 경선을 포기한 겁니다. 예. 저는 좀 당이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고 또 실제로 또 그 그만두는 포기 선언하는 날까지도 당에도 그런 요청을 좀 드렸는데 좀 배려가 좀 더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우리가 민주당의 그야말로 컨벤션 효과도 키우고 또 집권 가능성도 높이고 그러려면 가능하면 다양한 분들이 좀 참여해 줘야 되는데 당이 좀 담장을 좀 높이 쌓았던 게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장을 높이 쌓았다는 건 구체적으로 짧게 말씀하자면요. 예를 들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뭐 경선 방식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을 수용하지 못했던 측면. 줬어야 되는 건데 잘못하면 우리가 저런 미국의 민주당과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기득권의 벽을 높이 쌓아서 샌더스의 진입을 막았지만 결국 대선 본선에서 패배하고 말았는데 좀 그런 것들도 좀 앞으로 이 경선 국면에서 당이 좀 직접적으로 나서서 당이 예를 들면 한 것 중에 아니 후보를 등록 시점은 시작 시점은 있는데 종료 시점이 없이 뭐 예를 들면 등록을 받아서 우리 문재인 후보 같은 분들이 나는 후보 등록 안 했으니까 토론 뭐 안 해도 하면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그런 빌미를 준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개적이고 좀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는 토론들을 좀 많이 늘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저희가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오늘 그런 부분도 사실은 경선 흥행을 좀 저해하는 요소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토론들 좀 많이 할 수 있게 당이 배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